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저희 거래처 사장님들 80명 가량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청와에서 미리 결산한 내용을 가지고 저와 회계사님 상담 팀장님이 지난 23년 사업과 세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미팅을 진행했는데요. 내방 상담은 물론 출장 상담까지 한 분당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사업과 세금에 대한 깊숙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정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심층 상담을 진행한 분들이 모두 성실사업자분들로 개인 사업자 중에 매출이 크신 분들이잖아요. 세무사님의 총평이 궁금한데요. 사장님들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가지고 각기 다른 사정이 있으십니다만 사장님들의 전반적인 말씀을 들어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정말 경기가 안 좋았다 이렇게 좀 입을 모아주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성실사업자이신 사장님들께서는 업종이 다양하기는 해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으신 사장님들이 대부분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피부로 느끼셨다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매출이 줄어든 걸까요? 전반적으로 그렇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통 사장님들께서 경기가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특정 분야에서 실적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재빠르게 거래처를 늘리거나 아니면 사업 방향을 미세하게 조정하셔가지고 매출 하락을 극복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장님들이 다 매출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좀 힘들겠네요. 매출이 떨어진다고 사장님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으신 건가 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장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 가만히 있지를 않으시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사장님들께서 당장 매출이 떨어지면 계획하셨던 투자나 확장 이런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극단적으로는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임차료나 급여 지급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다른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극복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성과가 생각만큼 이렇게 딱 나지를 않으면 좌절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매출 떨어지실 때는 어떡하세요 사장님 이렇게 여쭤보면은 월급 줘야 되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요. 아이템을 늘리던 아니면 뭐 다른 거라도 뭐 매출 날 게 있는지 고민해보고 빨리 해보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무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은 금리가 좀 센 편이잖아요. 잘 나가는 사장님들도 대출을 많이 쓰시나요? 물론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인식이 일반 직장인들하고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하고 계시는 그 사업 자체에서 남은 돈으로 사업에 재투자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 즉 투자하는 것도 사실은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이거 지금 들어가면 터질 것 같은데 라는 그 타이밍, 그럴 때는 여윳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을 일으키시는 거죠. 근데 회계사님 말씀처럼 요즘 금리가 세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으실지 마실지 고민을 좀 하실 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이자 감당이 될지 현금 흐름을 조금 더 생각하시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이자가 지금 비싸다 보니까 세무사님 대출을 일부 갚았는데도 이자는 오히려 늘었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사장님들의 손익계산서를 봐도 23년 이자 비용 지출이 22년보다는 확 늘은 게 눈에 좀 띄는 점이었습니다. 경기가 좀 위축되고 금리도 오르는 상황에 전반적으로 사장님들께서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 인상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 직원 채용도 좀 줄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제가 이번에 미팅한 사장님들은 모두 성실 사업자이신 큰 개인 사업자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이제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세무사다 보니까 절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일손이 부족하시다면 직원 채용하셔서 절세 효과를 이렇게 누리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머리로는 이해를 하시는데 직원 관리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으신 20, 30대 사장님들조차도 직원 관리에 대해서는 요즘 직원분들이 오래 일하시는 분을 만나기도 좀 힘들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생각만큼 잘 따라주는 분을 만나기가 어렵다 이런 반응이어서 제가 재무제표를 보고 절세 방안으로서 직원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 조금 무거운 마음을 털어놓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세무사님께서 절세 때문에 사장님들을 한 분 한 분 뵙고 상담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 듣고 보면은 절세라는 것이 세금뿐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사장님들께서 이런 사업 얘기를 같이 나눌 데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실 사장님의 사업에 대해서 사장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그 고민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으시다 보니까 혼자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사장님들과의 미팅을 하면서 이번에도 역시 정말 사장님들한테는 배울 점이 많구나 느꼈고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하시지만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그 꿈을 향해서 성과를 하나하나 이렇게 빌드업 하시는 그런 과정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딱 직관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23년의 세금 이야기를 쭉 나누었는데 벌써 24년도 1분기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24년도도 화이팅 넘치는 사장님들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